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이 본격적인 힘 가시에 들어갔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실력이 나타난다고 보통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 대통령 재계 총수의 만남에서 반도체 관련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반도체 불황이 오는데 어떻게 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위기의 실력이 나타나니까 뭐 우리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 더 알려진 말이죠. 누구도 의미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위기의 실력이 나타난다. 평시에는 사실 옥석 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 사람의 실력도 잘 안 나타나고요, 그 사람의 내공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력,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의 이념 외교가 모든 것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아베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천적인 발단은 문 대통령이고, 무능한 사람도 아베가 아닌 문 대통령이란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베가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비메모리를 직접 겨냥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에 마저도 한국을 배제하기 직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배제하겠죠. 1000개 안팎의 품목이 수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얘기는 됐던 겁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화이트리스트까지는 배제가 될 것이다. 사실 이 직전에 이 화이트 배제 직전까지 다가오면서 사실은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포럼 ARF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는 중재안을 미국이 내놨고, 그 스탠스틸 협정이라고 합니다. 스탠스틸 어그리먼트라고 잠깐 스톱하자는 거죠.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강행하지 말고, 일본은, 한국은 신일본 제철 자산, 그러니까 포스코 주식 같은 겁니다. 이것을 압류했던 그 자산을 시장에서 처분해서 현금화하지 말라. 일본은 한국 배제 강행하지 말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은 일본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지 마라. 그리고 냉각기를 가지고 더 협의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약간 기류가 달랐습니다. 사실 이런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언론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한국 언론도 다분히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으나 결국에는 이 사태의 당사자죠. 당사자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정부 편을 들기가 쉽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기류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얘기는 더 많이 달랐고요. 한국 정부는 사실은 이 스탠스틸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맞다고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긍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식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면피용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주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를 골고루 듣다 보면요, 이건 사실 면피용 제안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폼페이오도 또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한일이 알아서 잘 해결하길 바란다, 이런 식의 또 멘트를 날렸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면서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런 제안을 했지만 무게중심은 한일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쪽에 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일단 적극적 중재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적어도 당분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무 대책도 없이 국민의 불매운동, 우리 국민이 더 약한 국민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국민의 불매운동, 그리고 미국의 중재만 바랬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닥쳤던 개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요, 일본은 이 정도에서 이번 일을 끝내도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좌파 언론에서는 자꾸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의 그 자발적인 불매운동의 대대적인 참여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식의 보도를 자꾸 일삼고 있는데요. 일본은 예전에 그 중국과의 분쟁에서도 영토 분쟁 관련해서 그 중국 정부가 히토류 카드를 꺼냈었죠. 그때도 중국의 그 14억이나 되는 중국 인구의 불매운동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정부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고작 5천만, 그것도 일본은 불매운동에 대해서 코판기만 끼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논리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불매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불매운동에 일본 정부가 놀랐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내는 지금 언론을 보면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일본은 이번 사태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을 얻었는가 하면, 일본이 사실은 그 잃어버린 20년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경제가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힘들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미국도 겁을 냈었던 일본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일본이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번 반도체 소재 세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미래 산업이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마저도,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일본의 소재가 단 하나면 수출이 안 돼도 한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전 세계에요. 이미 힘을 가시한 겁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국내 언론과 우리 여론에서는 아베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군사 대국화에 나선다고 걱정합니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군사 대국화에 앞서 이번 조치에서 일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내공이 있는 국가인지, 경제적 힘이 있는 국가인지 단순히 우리가 GDP 숫자로만 확인한 게 아니라 이번에 결정적으로 실감을 한 겁니다. EUV 포토 레지스터가 폴리아미드, 고순도 불화수소가 뭔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번 조치 글로벌 분업 구조에서 탈퇴해서 잠깐 삐져나와서 한국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내림으로써 일본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글로벌 분업 구조에서 제대로 한번 힘을 보인 겁니다. 막연하게 부품 소재 강국으로서 인식만 되고 있었다면 이번에 현실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일본의 본때를 보인 거죠. 이것에서도 하면 일본은 이 일 하나만 장점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번 사태에서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드러낸 거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면서요. 한국으로서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이번에 그 가정을 보면요, 이번 사태를 복귀해 보면요, 사실 5월 달에였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화성 EUV 공장에 갔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라고 불리죠.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기 위해서 삼성이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고 있는데요, 이 공장 건설 현장에 갔습니다. 라인 공장 건설 현장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 그리고 그날 EUV 공정에서 나온 웨이퍼에 문재인 대통령 사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때려버린 거죠, 아베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글로벌 최고 기업입니다. 기업 가치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 삼성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미 현재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는 무척이나 중요하죠.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반도체 칩의 설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그 칩 설계도에 따라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비메모리인데요. 이게 파운드리입니다. 이 파운드리를 포함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전체는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향후 10년간 133조를 투입해서 2030년 1위에 오르겠다는 그런 야망을 드러냈는데요. 여기에다가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겁니다. 일본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일본이. 삼성의 미래가 내가 조금만 심술을 부리면 삼성의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탄소 섬유를 비롯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지게 되면 1000개 안팎의 품목이 이제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850개라는 분석도 있고 1100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고 1000개 안쪽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는 1100개 정도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탄소 섬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보도가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탄소 섬유 관련해서 이 탄소 섬유가 전략적 품목이 되면 이 현대차가 수소차 드라이브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국내 모 언론 같은 경우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 타격이 없다, 현대차가 타격이 없다, 의기양양한 현대차의 모습을 보도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탄소 섬유의 대체제를 구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 국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아전인수 해석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인으로서 얘기하기 싫은 부분인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이 이런 식의 수출 규제를 했는데 우리 한국 기업이 타격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제대로 된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래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삼성이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입 규제에 들어가자마자 휘청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이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경제에서요. 그만큼 삼성이 메모리 분야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엄청난 힘을 응축한 채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한 개 품목, 세 개 품목만 때려도 삼성이 휘청거리게 되고 세계가 지금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아서 메모리를 공급 못 받고 또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삼성이 위상이 깎여서 제대로 칩을 공급받지 못해서 아우성이를 치게 되고 일본을 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삼성의 힘입니다. 하지만 탄소 섬유 지금 해도 별 문제 없다고 하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수소차가 1년에 3000대 정도 나옵니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지금 지자체 보조금이 없으면 관공서 같은 데서 이 수소차를 사주지 않으면 수소차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3000대면 사실은 생산 라인 양산도 제대로 안 되는 거 한 땀 한 땀 만든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1년에 3000대라는 거는 이게 아직도 미래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차를 지금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거지, 일본에 힘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현대차가 우리는 아무 피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 준비가 소홀하다는 뜻이고, 소홀하다는 뜻이지 일본에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대차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 도레이 같은 경우는 도레이에서 이제 탄소 섬유를 받는데 전 세계 대체제 도레이 섬유를 대체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라는 게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차도 어떤 소재가 설사 국산화가 된다 해도 쉽게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성차 업체에서도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이 한국 제품이 했을 때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믿기가 좀 어렵겠죠. 지금 중국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차가 지금 많이 성장했는데요, 이제 좀 중국 차가 처음에는 사기를 많은 사람들이 겁을 냈습니다. 혹시 도로 중간에서 설까봐. 하지만 이제는 한 10년 정도 이상 되면서 중국 차도 어느 정도 굴러가는구나, 문제 없다는 식의 인식이 되면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중국 차를 많이 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중국에서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재 국산화가 된다고 해서 바로 우리나라 소재를 쓰기는 힘듭니다. 그만큼 레퍼런스가 쌓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본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여기 수출 규제를 받게 되면요, 일본에 이미 글로벌화된 기업이라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섬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수소차를 도요타, 혼다, 현대차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여기 지금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되면, 지금은 이게 상용차가 아니라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상업화가 안 돼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 준비는 소용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토요타 혼다가 전기차 수소차에서 패권을 지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아베는 노회하게 지금 사태를 잘 끌고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아베의 지금까지 행태, 문재인 대통령이 비메모리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삼성을 들렀을 때 그 행사를 알고 비메모를 쳤던 것처럼 사실 농산품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죠. 농산물 건연만 강화해도요, 우리 농산품이 일본에 이제 수출이 거의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차 같은 경우 불매운동에 집중적인 타겟이 되고 있는데요. 유니클로 의류 같은 것들하고요.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일본에 수입되는 게 대부분 농산품인데 이 농산품 검역만 강화해도요, 농민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WTO에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농산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확 낮아지게 되면 외국산 농산물이 많이 팔리게 될 건데요. 예, 조금 더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요. 이 일본이 이제 이번에 하이트리스 발표하면서 농산품 검역까지 건드리게 되면요, 한국 그 농민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전에 항상 그 문재인 정부가 있었던 민주당이 반대했었던 게 WTO에서 FTA에서 한미 FTA에서 농산품 때문에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농업을 포기하고 한국의 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FTA를 맺었다고 주장했었던 게 지금 여건입니다. 이 농산품 마저 일본이 아베가 건드리게 되면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특히 농민들이요. 불매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재발등 찍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죽창가를 진짜 들면서 일부에서는 이번 정부 홍위병처럼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행사에서는 지금 일본 여행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을 잘라야 될 판입니다. 그리고 매물로 남아있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서 LLC, 저가항공들, 대한항공들 지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정부하고 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겁니다. 유니클로 장사 안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나가야 되겠죠. 일본에 또 혐한 감정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불매운동 때문에 아베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혐한 감정을 부추겨서 지금 사태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 있는 게 지금 불매운동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불매운동이 일본 정부에게 당혹감을 주기보다는 재발등 찍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과 기업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요? 지금 어떤 품목이 지금 전략 자산 품목 요번에 하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다시 수출 규제를 받게 되는 품목에 속할지를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상황입니다. 재고 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깜깜이 재고 확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작 기계, 굴착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공급 체계가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재고 부담, 또 비효율이 발생하겠죠. 설계도까지 바꿔야 된다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문제는 오늘 어떻게 지금 공개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본 정부가 청계 안팎의 품목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일본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히면서 일본을 향한 반대 여론을 또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로서는 더 답답해지게 됩니다. 실제 닥치지 않으면 자기 기업의
자기 기업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이번 전략 자산 품목에 들어갔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 뒤에 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도 없이 강군으로서 제대로 역할도 못하면서 의병대가 봉기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건 지는 게 아닙니다. 개선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하지 않는 이상 지금 사태는 피해가기 어렵다. 지금 사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대국적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